오늘 바로 이곳은 뽀롱뽀롱뽀로로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 아이코닉스에 왔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이 애니메이션 콘티를 한번 짜봤는데요. 제가 이 콘티를 가지고 대표님과 또 뽀로로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엄중한 판단을 받으러 지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떨리네요. 가보겠습니다. 떨려. 이곳이 바로 뽀로로와 그의 친구들이 탄생하는 곳. 그 위대한 탄생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금 보시면 제 스토리보드를 작업하고 계신 게 보이시죠? 어떤 식으로 스토리가 짜여질지 쭉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 스토리보드랑 맞게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굉장히 경론을 벌이시고 계시죠? 지금 이게, 이런 모습이 바로 멋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타요예요. 하루 종일 타요만 보고 계신 건가요? 그쵸. 그럼 저 옆에 뭐 수정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맞습니다. 예. 카메라 포컬 값을 90 좋겠습니다. 트레미 쪽으로 서서히 주민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주민되다가 서서히 빠르게 주민되는 설정으로 해주세요. 뭐 되게 복잡한데. 프레임별로 네. 다 확인을 하면서 네. 뭐 예컨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 네. 네, 움직이네요. 예, 움직이는데 땅을 짚지 않고 네. 점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저런- 거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하면서 네. 예, 다시 수정을 하고 최종 영상을 이제 만드는 거죠. 와, 그럼 우리가 보게 되는 애니메이션의 완성도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군요. 그쵸. 네. 깐깐한 시어머니처럼 예, 하나하나 다 봐요. 하나하나 다 봐야 예, 되는군요. 네. 주로 이제 그럼 회사에서 약간 잔소리꾼 역할을 맡고 계신 건가요? 그쵸. 야, 여기 회사에 다양한 게 있어요. 여기 런던 올림픽 이런 사진집 같은 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뽀로로 올림픽 같은 거 하실 때 참고하실 것 같고 이런 거 보도 사진 영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배경 참고하실 것 같고 이거 뽀로로 이거 보세요. 이거 조폭 뽀로로. 이건 바로 회사의 직원들이 직접 만든 기상천외한 모습의 뽀로로와 친구들이라는데 야, 이거 보세요. 여기가 이제 만드실 때 참고하려고 NHK 동물의 왕국, BBC 동물의 왕국, 그 각종 남극의 생태계, 남극의 생태계가 여기 있어. 이런 걸 참고해서 그 동물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모션 같은 것들. 진짜 역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네요. 역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곳이라 그런지 회사 곳곳에 귀여운 캐릭터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회사라면 하루 종일 재밌는 아이디어가 펑펑 샘솟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회사 구경은 잊지 마고 드디어 이 대도서관의 애니메이션 콘티를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일단 나레이션이 처음 시작합니다. 뽀롱뽀롱 섬에 크롱은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크롱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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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우 크롱 얘는 누구니? 크롱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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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쓰러져 있었다고? 괜찮니? 이름이 뭐니? 크롱크롱 끼우 얘는 이제부터 뀨뀨라고 불러야겠는데? 크롱크롱 뽀로로 얘들아 이것 봐 내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어 그게 뭔데? 총이잖아 그냥 총이 아니야 어디든 팔 수 있는 어디든 파 총이야 에이 그게 뭐야 크롱크롱? 아니야 충전만 잘하면 하루 10번은 쓸 수 있다고 얘들아 뭐하고 있어? 얜 누구야? 마침 우물이 필요했는데 잘했어, 에디. 너무 귀엽다 눈이 정말 예쁜걸? 피부도 정말 매끈매끈해 그날 밤에 이제 갑자기 어떤 알 수 없는 병사들이
병사들이 이제 뽀로로 섬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얘를 찾으러 온 거거든요. 뽀로로 섬이 약간 쑥대밭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잡혀가게 됩니다. 얘가 이제 21호까지 이 전에 수많은 이제 막 20호까지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생체 실험을 당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 그 다음에 자연보호, 그 다음에 생명체의 귀중함,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바이오 공학적으로 만든 여러 가지 그 강력한 무기들이 이제 이런 데서 촉수해서 이게 약간 이렇게 총 모양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칼 모양으로 변한다든지 해서, 그럼 너무 잔인할까요? 네. 그럼 이게 좀 다른 식으로 변해서 네, 촉수를 이렇게 하면서 싸울 수 있게 친구들과 함께 그 악의 무리들을 없애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왔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떠신가? 이 대도서관 버전의 뽀로로가. 야, 이거 너무 참신한 거 아닙니까? 나 좀 재능 있는데. 그럼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전문가의 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이 새로운 캐릭터를 굳이 문어로 설정하신 특별한 저도 이유가 동일한 질문. 아, 네네. 촉수라는 약간 기괴함. 네, 그리고 또 이 촉수 하나하나가 이제 약간 무기로 변한다는 설정들. 무기라든지 아니면 뭔가 아이템으로 변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다던가 변형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어로 설정을 했거든요. 뽀로로 가지고 이런 그런 영웅들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다 만들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과연 그거에 이 뽀로로라는 캐릭터가 정말 잘 적합하냐. 어울리는가 적합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도 이제 미리 있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구조물이라고 하면 바다 쪽보다는 네. 우주 쪽으로 가는 게 좀. 아, 우주도 괜찮습니다. 우주도 그냥 로봇은 아마도 물에 들어가면 녹슬 거야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선입견에 지나지 않는가.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은 풍선으로 되는 로봇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 뽀로로판 어벤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애니메이션 PD의 길. 아, 역시 쉽지 않아요. 한편의 재밌는 뽀로로를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이야 몰랐네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한 편을 기획해보면서 이게 한 편 한 편 10분짜리 애니메이션인데도 야, 이게 엄청난 고민과 아이디어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네. 이걸. 그래서 나중에 이게 콘티까지 나오고 대본까지 나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해서 정말 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뽀로로가 지금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어느 정도인가요? 한 반 정도? 회사 차원에서요? 네, 회사 차원에서요. 50% 이상이죠. 와, 50% 이상이에요, 얘가. 오, 정말. 초특급 스타급이네요. 기획사로 따지면. 효자죠. 뽀로로와 타요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정말 많이 시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그쪽에 뭐 시청률 1위 하고 막 이랬다는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수출이 됐을 때 네. 유럽 지역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이 과연 먹히겠느냐라고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될 정도였었는데 네.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현지에서 네. 정말 전 세계 많은 애니메이션과 같이 방송되는 방송국에서 애니메이션 중에 시청률 1위를 했었죠. 와, 대단하시네요. 항상 제가 유튜버니까 잘 알지만 예. 1위부터 한 2, 3위 정도가 항상 뽀로로 아니면 타요인 것 같더라고요. 그 뽀로로하고 타요하고 합쳐서 유튜브에서 월 조회수가 한 2억 뷰 정도. 2억 뷰 정도 나오시는군요. 대단하시네요. 저보다 많이 나오네요. 형 따라잡겠습니다. 너 나랑 경쟁자구나. 밥그릇 싸움을 같이 해야 되는 나이인데. 네. 유튜브를 전 세계에서 보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제작 기간이나 비용이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네.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등장하는 캐릭터가 얼마나 맞느냐에 따라서 그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천차만별입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뭐 디즈니나 그 소위 말하는 그 메이저 제작사가 극장용 애니메이션 한 편 만드는데 제작 예산이 2천억 원, 3천억 원 그렇죠. 우리 돈으로 하게 되면 극장판이죠. 네네네.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한 편 만드는데 네, 1억 원 정도? 아, 예. TV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한 편 만드는데도 네, 1억 원 하나의 정도. 에피소드. 이게 장난 아니네요. 애니메이션 뭐 구매 부분인지 아니면 뭐 장난감 부분인지 네. 이 수익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는지 좀 궁금해요. 그 애니메이션은 네. 조금 좀 어려운 용어가 될 수는 있겠는데 네. 원소스 멀티 유지형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를 가지고도 네. 다양하게 쓸 수 네. 있는. 네. 이 뽀로로의 경우 2000년도에 캐릭터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게임, 애니, 뭐 장난감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거기에 그 필통, 뽀로로를 뭐, 활용한 네. 뭐 빵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음료수서부터 네. 여러 가지 장난감, 문구류 뭐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데 네. 그러한 상품들을 통해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90% 정도가 되고요. 정작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매출은 전체 10% 미만입니다.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은 약간 마케팅 용도네요? 홍보 용도? 그렇죠. 그 애니메이션은 그 캐릭터들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대표님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면 네네. 어떤 직원을 뽑고 싶은지, 그림을 잘 그리는 직원인지 아니면 뭐 3D 뭐 애니메이터를 잘 만드는 직원인지. 예를 들면 캐릭터 디자이너라고 하게 되면 실력도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림을 못 그리면서 캐릭터 디자인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단지 기능적으로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럼 요즘은 우리나라에 어떤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죠. 네, 진짜 근데 이제 많아요. 네. 그보다는 본인의 개성이 좀 담겨져 있으면 이 일을 하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훌륭한 애니메이션 PD가 되려면 창의력이 결국 제일 중요한 걸까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사람의 어떤 상상력, 창의력을 통해서 네.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의 생명력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건 창의력인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창의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냐라고들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한 학습에 상상력이 더해졌을 때 그 창의력이 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학습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상상력만으로는 사실 그 상상은 전혀 현실과 무관한 공상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그 학습을 통해서 거기에 현실적인 어떤 그 기반이 부여됐을 때 그게 창의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도 대중이 알지 못하면 결국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데요. 뽀로로를 어떻게 마케팅해서 유명해지게 만들었나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스토리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스토리. 세 번째도 스토리다. 또 한 가지는 결국 그 애니메이션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어떤 그분들의 기호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죠. 역시 뽀로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애니메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서 1년에 네.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최소 2,000작품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나 많나요? 네. 네. 어떤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아름답고 어떤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떤 애니메이션은 선정적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애니메이션 모두가 다 그 제작자들이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기왕이면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뽀로로를 봤던 친구들이 다시 어른이 되고 또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 뽀로로는 정말 뭔가 역사 한 켠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뭐 아까 미키마우스도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그렇게 오래될수록 잊혀지지 않고 더 좋은 캐릭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최준일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좋은 모습,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서관 잡쇼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제가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런 거는 범죄 기소가 되나요? 돌이 푸 같다는 얘기가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나졸도 씨. 네. 지금 당신은 큰 위기에 봉착했어. 솔직히 풀어. 전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합니까?